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이 관료량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갑자기 이상한 동영상이 나와서 좀 놀라셨을 텐데, 이 언택트 시대의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방정식은 이 푸아제유 방정식으로서 이미 많은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 푸아제유 방정식을 이루는 인자는 이 혈류, 이 압력차, 이 반지름, 이 혈관의 길이, 이 혈관의 점성 등 이 여러가지 인자에 의해서 혈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. 이 정맥 시스템과 동맥 시스템의 이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혈류량은 증가할 수 있으며, 이 라인의 길이가 짧을수록 이 혈류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혈관 안에 이 점도가 낮을수록 혈류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. 이 푸아제유 방정식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자는 이 혈관의 반지름입니다. 이 방정식을 보면 이 혈관의 반지름에 이 4제곱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혈관의 직경이 작은 변화에도 이 혈류가 가장 크게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도 이 푸아제유 방정식에 많은 인자를 대입할 수 있는데,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동맥과 정맥의 이 압력 차를 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캐뉼라의 크기를 크게 선택을 하게 되고, 이 또한 더불어서 이 베큐um 어시스트 비너스 드레니지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 좀 더 많은 압력차를 형성시켜서 이 동맥과 정맥의 압력차를 크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맥 타려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이 혈희석을 통해서 이 점도를 낮추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, 이 인공 혈관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 튜빙 라인의 길이를 짧게 하면 할수록 혈류량은 증가시킬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여러가지 인자들은 마찬가지로 체외순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반지름의 4제곱으로 혈류량 및 혈압이 가장 크게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실제 체외순환에서도 인공 혈관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 혈관 튜빙 라인의 굵기 변화에 따라서 이 많은 혈류량 및 압력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.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, 이 혈관의 이완 상태는 부분적으로 이 교감신경계의 조절하에 있습니다. 이 피부의 경우에서는 이 열이라는 또 하나의 이 변조 인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, 이 시상 하부에서 이 체온 조절 기전을 통해서 이 온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, 이는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는 이 교감신경의 신호를 활성화시켜서 이 열을 보존하게 됩니다. 만약 과도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교감신경을 억제에 의한 2차적인 혈관 이완으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. 흥미롭게도 이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혈액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 교감신경의 혈관을 이 일부는 수축을 시키지만, 운동을 계속해서 체온이 상승을 하고 상승하게 되면 열 방출 기전으로 이 피부의 혈관이 이완이 되게 됩니다. 이 신경계를 통해서 혈류를 조절하는 기전에서 이 외관상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 이 혈액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는, 심각한 혈액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이 혈압이 하강하고 이 조직의 관료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. 만일 신체가 혈관 수축을 통해서 이 혈압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이 혈관 수축 자체가 조직 관료를 더 감소시키고 조직에 더 많은 손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혈관 수축 반응은 이 소동맥보다는 이 정맥에서의 수축 반응이 더 일어나게 돼서 이 조직 관료에 손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, 오히려 정맥 시스템에 모아져 있던 혈액이
이 혈관 수축으로 인해서 이 심장으로 혈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이 심장에서 박출되는 혈액량을 늘려 이 혈액순환에 참여시키게 됩니다. 이 교감신경의 흥분은 이 관상동맥과 뇌혈관의 이 소동맥에서는 비교적 그 영향이 적게 받습니다. 이 관상동맥 순환과 뇌혈관 순환에서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관상동맥 및 뇌혈관에 전달되는 이 산소의 양 중에서 60에서 70% 이상을 수출해서 조직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 소비되는 산소의 소모량이 일반 조직세포에 비해서 월등히 높기 때문에 다른 조절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순환성 시약 상태에서 부신 수질에 분비되는 이 에피네프린은 이 심장과 골격근의 혈관에서 이 베타2 수용체에 작용해서 이 혈관의 이완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. 이 순환성 쇼크 상태에서는 이 어떤 혈관을 수축하고 어떤 혈관은 이완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여러 장기의 혈관에서 이 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이 반대로 작용하는 이 혈관 이완 수용체와 이 혈관의 수축 수용체의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. 이 교감신경의 지배와 이 국소적 자동 조절 기전은 이 혈관 수축 상태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어떤 장기의 혈관은 이 주로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 어떤 장기는 이 자동 조절 기전에 의해 조절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주로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 장기는 이 샥 상태 동안 이 교감신경이 흥분되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게 됩니다. 하지만 자동 조절 기전에 의해서 조절되는 장기는 이 혈류량 감소로 인한 샥 동안의 산소 전달 감소로 인해서 이 무산소증이 국소적으로 혈관 이완을 시키는 자동 조절 기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 오히려 혈관이 이완되게 됩니다. 이 심장, 뇌, 골격근의 혈관은 이 산소의 소모량이 일반 장기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주로 자동 조절 기전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는 이 샥 동안 혈류가 유지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증가되기도 합니다. 이 산소의 소비가 많다는 것은 이 산소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는 의미이고 결국 산소 전달이 일시적이라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조직의 손상 또한 상당히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소화계, 간, 피부, 신장과 같은 장기는 주로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샥 동안 혈류는 이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화계, 간, 피부, 신장으로 가는 혈류는 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 혈류 순환에 참여시키게 됩니다. 하지만 이런 상황은 항상 긍정적인 효과만은 내는 것은 아닙니다. 이 샥 동안 혈압을 올리기 위해 희생되는 장기들은 이 신장과 간의 순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심부전과 간 기능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. 이 교감신경 자극은 이 심근 수축력과 심박 출량을 증가시켜서 관류를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. 이 소동맥의 수축은 부분적으로 자동 조절 효과에 의해 균형을 잡고 있지만 이 혈액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 우리 몸은 조직의 관류를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이 혈압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출혈성 샥 상태의 환자는 피부가 따뜻하기보다는 이 혈관 수축으로 인해 차갑게 되는 현상도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. 통상적으로 이 샥은 이 체액 손실이나 순환 혈류 조절의 이 부전으로 발생을 하고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순환 부전을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. 이 샥은 통상적으로 이 저혈압, 이 차가운 피부와 이 빈맥 등이 특징이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. 이 심장으로 관련된 샥은 이 심장 기능 부전으로 이 순환 혈액량, 즉 이 심박 출량이 감소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이 출혈 등에 의해서 이 순환 혈액량이 감소하는 경우 이 과도한 정맥 이완과 이 혈관 내에서의 혈액 우렬 등으로 인해서 이 유효한 혈액량은 감소되어 있는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.
이 정맥 또는 이 동맥 폐쇄의 경우에서도 이 순환 혈액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 시약이 발생을 하게 되며, 이 풀모낭 엠볼리즘으로 인한 이 폐순환의 폐쇄나 이 페리카디알 이퓨전이나 이 블리딩으로 인해서 심장을 압박하게 되는 이 카디악 탐포네이드의 경우에도 이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인한 이 조직의 산소 전달 부족으로 시약을 일으키게 됩니다. 이 히스타민의 이 방출과 같이 방출이 과해졌을 경우에 이 정맥과 소동맥이 이완이 돼서 이 심장에서 박출량이 늘어나도 이 혈압이 감소하게 되고, 이 모세혈관의 투과도가 증가로 혈관 내에서 간질 공간으로 이 체액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혈관 안의 혈액량 부족으로 이 순환 혈액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이 시약 상태를 일으키게 됩니다. 이 알도스테론을 포함해서 이 전해질, 이 부신 수질 호르몬의 생산 차질에 따른 이 소듐과 물의 손실로 인해서 이 체액량 감소를 동반하게 되고, 이 순환 혈액량 부족이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 이 시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 열사병의 경우에서도 땀으로 소실된 체액량 부족으로 인해 순환성 시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 상승된 열 자체가 이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주게 되면서 이 시약을 동반하게 됩니다. 이 폐혈성 이 시약은 이 세균 감염으로 인한 폐혈성 사기의 경우에 이 고열로 인해서 이 혈관 이완이 심해지게 되면서 이 순환성 시약을 일으키게 됩니다. 여기 이제 중심 정맥압은 이 체액 보충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되는 도움을 주게 되는데, 이 중심 정맥압은 약 5에서 8 cm HTO가 이 정상 범위인데, 이 중심 정맥압이 낮으면 이 체액 보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, 이 중심 정맥압이 15 이상이면 이 과도한 체액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CBP는 이 혈액량 이외에도 이 많은 다른 것들이 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중심 정맥압이 언제나 체액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. 예를 들어 카디악 탐포네이드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중심 정맥압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중심 정맥압과 보다는 이 풀마의 웨지 프레셔의 측정이 이 순환 볼륨의 적정성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. 이 풀마의 웨지 프레셔가 이 14 이상이면 이 폐부종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고, 이 체액의 증가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심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삼투압을 높이는 약제의 사용도 체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, 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용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소개해드린 여러 시약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이 몇몇의 위험한 상태에서는 인위적으로 순환 혈액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체외 순환을 시행할 수 있는데, 주로 에크모를 이용해서 이 혈액 순환을 증가시켜 줄 수 있으며 이 혈압의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켜 줄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관료량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